새벽 2시,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비좁은 책상 앞. 45살 김 과장님은 오늘도 핏발선 눈으로 스탠드 불빛의 의지에 앉아 있습니다. 벌써 세 잔째 들이킨 믹스커피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입안에는 쓴내만 가득합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공인중개사 수험서와 어디서 용하다는 사람이 쓴 부동산 경매 비법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점점 커가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늙어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무조건 자격증을 따고 부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 정말 눈물겹도록 치열하게 남들 쉴 때 안 쉬고 남들 잘 때 안 자며 살고 계십니다.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기도 하죠. 그런데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무심코 스마트폰의 은행 어플을 켜봅니다. 지문인식으로 잠금이 풀리고 화면 중앙에 뜬 잔액조의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그렇게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고 밤잠 줄여가며 코피 쏟을 듯 공부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에 이번 달 카드 결제 대금을 빼고 나니 잔고는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자책하실 겁니다. 아, 내가 아직 덜 노력해서 그래. 부자들은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책을 읽고 투자를 한다던데 나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야. 그래서 내일은 기필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제기사를 스크랩하겠다고 다짐하며 알람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주 잔인하고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노력, 그 이 악물고 버티는 시간들은 사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맹목적이고 무식한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그 헛된 노력과 착각 때문에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속도가 곱절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니냐고요?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평범한 거실안, 그 이면의 진짜 현실을 숫자로 적나라하게 한번 까발려 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열심히 평생을 일해온 은퇴를 앞둔 50살 이상의 파산율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죠. 우리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 튼튼해 보이던 부모님 세대의 직장과 가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트라우마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며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미친 듯이 일터에 매달립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뛰며 몸을 혹사시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동안 겪었던 그 끔찍하고 처절한 가난의 대물림을 내 자식에게만은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관점과 뇌과학적 관점을 합쳐서 보면 이건 정말 미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진이 사람의 기억력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머리에 우겨 넣은 내용의 무려 70%는 하루만 지나면 공기 중으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잠을 줄여가며 짧은 영상들로 쑤셔 넣은 그 얄팍한 경제 지식들, 전문가가 띄워줬다는 주식 종목의 차트 분석법이나 은밀한 부동산 호지 정보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길 지옥철에 오르면 10개 중에 7개는 이미 우리 뇌에서 영구 삭제되고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쓰레기 정보들을 억지로 우겨 넣느라 뇌의 과부하만 일으킨 셈이죠. 마치 여러분이 쏟아부은 그 엄청난 시간과 피 같은 노동 수익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는 현상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소처럼 일만 하고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머릿속에 잡동사니만 밀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중대한 재무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과부하가 걸린 여러분의 뇌는 아예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헛고생만 무한 반복하면서도 스스로는 아주 성실하고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삶의 여유를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독한 착각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책을 쫙 펼쳐놓고 중요한 부분마다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가며 똑같은 문장을 4번, 5번씩 눈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공부를 아주 독하게 완벽하게 해냈다고 뿌듯해하며 책을 덮죠.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이를 명확히 경고합니다. 그건 그저 뇌 속에 난 흐릿한 오솔길을 눈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경만 한 것일 뿐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본다고 해도 절대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길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유능감의 착각, 즉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통제하고 있다는 헛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잔혹한 경제생활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착각이 매일 일어납니다.
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서 강북에 그럴싸한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갖다 바치면서도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나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떵떵거릴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는 건졌으니까 나는 이제 든든한 자산가야. 어차피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테니까 내 노후는 안전해. 여러분, 이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무서운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지갑은 지금 아주 게으르고 무방비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기만 하고 단 한 번도 고풍스럽게 직접 꺼내서 써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대출금 감들아 피 같은 현금 흐름을 꽉 막아놓고 진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는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매달 은행에 엄청난 빚을 갚아나가는 그 기계적인 행위 자체를 내 자산이 차곡차곡 불어나고 있는 위대한 과정이라고 뇌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매일 똑같이 지나다니는 출근길에서 어제 본 간판이 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뇌가 이건 이미 아는 길이야 하고 판단해서 아예 정보 저장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뇌는 통장에서 피가 철철 흐르듯 빠져나가는 막대한 이자를 그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어떠한 위험 경고음조차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가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잠든 채로 환상 속에 살고 있을 때 과연 내일의 우리 가정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시험 전날 밤을 하얗게 세워가며 교과서를 달달 외웠는데 막상 결전의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리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던 그 끔찍한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봤던 내용이고 펜으로 밑줄까지 쫙쫙 그어가며 외웠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펜 끝만 맴돌고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도 정확히 이 시험장의 공포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찾아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충성하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고 책상을 빼라는 통보를 받는 그 서늘한 아침. 혹은 건강하시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당장 내일 수술비와 입원비로 수천만 원의 현금을 병원 원무과에 납부해야 하는 그 참담한 순간. 경제 전문가들은 이 숨막히는 벼랑 끝을 소득의 절벽 혹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벽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밤잠 설치며 따놓은 얄팍한 자격증이나 장부상에만 내 것인 빚더미 아파트는 여러분을 절대 구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 쪼가리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해버리죠. 당장 융통할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발만 동동 구르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리면서 호흡이 가빠집니다. 집에 돌아와 홀로 남겨진 밤, 그제야 뼈를 깎는 듯한 미칠 것 같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많은 시간과 피땀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내 가족이 생사의 기로에 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내 손에는 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내가 원래 남들보다 멍청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고개 드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뇌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조차 모른 채 뇌가 가장 혐오하고 원하지 않는 최악의 방식으로 돈과 지식을 밀어넣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넣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실전처럼 빼본 적이 없는 죽은 기억이 시험장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행 대출에 꽉 묶여 있기만 하고 내 의지대로 흐르지 않는 굳어버린 자산은 인생의 진짜 위기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찔리거나 당장 내일 빠져나갈 카드 대금과 통장 잔고가 주는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히신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잔인한 소득의 절벽에서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오답을 인생의 시험지에 적어내게 될까요?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한 번에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 용량을 작업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알기 쉽게 주방에 있는 조리대 혹은 도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고 여유로운 조리대 위에서는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비교해가며 근사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죠.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리고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이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 조리대는 갑자기 손바닥만한 크기로 처참하게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오답을 인생의 시험지에 적어내는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들이닥친 카드 결제 대금을 메우기 위해 살인적인 이자가 붙는 고금리 불법 대출에 겁없이 손을 뻗습니다. 옆부서 김대리가 정체불명의 가상화폐로 몇 달 만에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문에 이성을 잃고 피 같은 전세금을 빼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기도 하죠. 게다가 텅 빈 지갑을 감추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들에게 실패자로 보이기 싫어서 무리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고급 승용차를 할부로 뽑는 미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좁아터진 뇌의 조리대 위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식재료들을 마구잡이로 올려놓으니 모든 것이 바닥으로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당장의 불안감을 끄기 위해 선택한 그 달콤한 독약들은 눈덩이처럼 거대하게 불어나 여러분을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살려달라며 발버둥치는 동안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던 곁에 소중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잔인하게도 재무적인 붕괴는 결코 통장 잔고라는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따뜻한 인간관계부터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종로 한복판에서 오랜 친구들이 고소한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하자며 반갑게 전화를 걸어올 때 김 과장님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만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즐거운 모임이 끝나고 계산대 앞에서 5만 원씩 회비를 나누어 내야 하는 그 서늘하고 비참한 압박감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철저한 고립의 길을 자처하게 됩니다. 밖에서 무참히 짓눌린 스트레스와 패배감은 문을 열고 고스란히 집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잔뜩 날이 서고 지친 뇌는 독성 가득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별것 아닌 아내의 따뜻한 걱정 한마디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시끄럽다며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고 방으로 숨어버리죠.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을 곁에서 떠나는 건 단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이 말라버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온몸에서 지독하게 뿜어져 나오는 짙은 패배감과 숨막히는 부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지독한 열등감에 지쳐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 중년의 나이에 아무도 먼저 찾지 않고 스스로도 캄캄한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 비참하고 외로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처절한 가난은 지갑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관계의 파산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당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해야 할 가장 끔찍한 장면은 대체 무엇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대형 병원 응급실 수납창고 앞. 병상에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늙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당신의 떨리는 손에는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찍힌 잔인한 청구서가 쥐어져 있습니다. 지갑을 뒤져 가장 한도가 많이 남았을 거라 스스로 위안했던 신용카드를 꺼내 원무과 직원에게 간절하게 건넵니다. 기계의 카드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이내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보호자님,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뒤에서 길게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직원의 안쓰러운 눈빛이 온몸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댑니다. 그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당신은 드디어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코피 쏟듯 일하고 그놈의 쓸모없는 자격증을 딴답시고 바쳤던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사실은 머릿속에 남지도 않을 쓰레기 지식과 젖은 종이 쪼가리를 모으는 헛수고였음을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목숨을 살릴 돈조차 당장 마련하지 못하는 지독하게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팩트가 심장을 후벼 팝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 인생만 늘 제자리 걸음이라고 세상만 원망했던 지난날이 사실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어리석음의 끔찍한 결과물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그 처절한 부끄러움. 당신을 버티게 해주던 마지막 남은 얄팍한 자존심마저 병원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대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처참하게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가난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을 거머쥐시겠습니까? 더 이상 맨 땅에 헤딩하며 당신의 소중한 뇌를 무식하게 학대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을 되찾고 이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뇌과학이 명백하게 증명해낸 5가지 원리를 당신의 지갑과 인생에 아주 처절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당장 멈추십시오.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방향 없이 뛰어다니던 그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쳇바퀴에서 내려와 단 10초라도 좋으니 두 눈을 감고 가만히 멈추세요. 그 10초의 정적 속에서 헛된 환상을 버리고 당신의 끔찍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며 뇌가 상황의 밑그림을 정확히 찍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서랍에서 하얀 백지 한 장을 꺼내십시오. 시중에 널려있는 뻔한 재테크 책들은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 백지 위에 당신이 가진 진짜 빚의 규모,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고정 지출, 그리고 막막한 현금 흐름의 민낯을 머릿속에서 강제로 끄집어내어 전부 적어내려 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더라도 직접 기억을 더듬어 적는 그 뼈아픈 과정만이 당신의 뇌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강력하고 냉혹한 현실 감각을 새겨넣습니다. 셋째, 당신의 뇌에 예고 없는 충격을 가하십시오.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날에만 잔고를 확인하지 마세요. 당신이 빚의 존재를 슬며시 잊어가며 다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안일해질 때쯤 일부러 그 처참한 부채 내역서를 다시 꺼내어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마주한 현실은 뇌를 깜짝 놀라게 하여 비상 모드로 전환시키고 허세 가득했던 소비 충동을 폭발적으로 억제하는 강력한 통제력을 줍니다. 넷째, 좁아터진 조리대를 넓히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눈앞에 푼돈만 좇지 말고 직장을 잃었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 아플 때 등 2가지, 3가지 변수를 동시에 조율하는 훈련을 통해 인생의 거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뇌의 용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다섯째, 90분을 피토하듯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았다면 20분은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뇌를 쉬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고요한 휴식 시간 동안 뇌라는 거대한 정찰기가 떠올라 당신이 지금 올바른 부의 궤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파멸의 낭떠러지로 뛰어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지도를 수정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져 내린 존엄성은 그저 남들처럼 허둥지둥 돈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장나버린 당신의 사고방식과 가난을 부르는 뇌의 회로를 오늘 당장 냉혹하게 뜯어고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당장 하얀 백지 위에 적어내려간 여러분의 그 처참하지만 진실한 빚과 자산의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단 3일 뒤 이 5가지 원리로 뇌의 회로가 완전히 바뀐 후 다시 적어난 명확하고 차가운 탈출 계획서의 사진과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그 놀랍고도 소름 돋는 변화의 사진을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가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누군가에게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독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병든 뇌를 때리는 차가운 각성제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며 벼랑 끝에 선 소중한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